이 찌질하고 못생긴 역겨운 아다 새끼는 학교에서 제일 못생겼는데 머리도 나쁘고 매력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그마 모드로 변신해서 반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를 꼬셔서 결국 성공했대. 어느 고등학교 타카미네는 완벽해. 반에서 1등이고 운동도 잘하고 신입생인데 벌써 학생회장이래.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선생님들의 존중을 받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지. 진정한 학교의 아이돌이야. 반대로 코우시는 지극히 평범해. 성적도 별로고 존재감도 없어서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았지만 그녀는 항상 넘사벽이었어. 그래도 그는 멀리서 그녀를 흠모할 수밖에 없어. 평소처럼 조용한 점심 장소인 먼지 쌓인 안 쓰는 스포츠 용품 창고로 향하는 그는 타카미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세상이 바뀌려 하고 있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최근 수학 점수를 걱정하던 중 문이 삐걱 열린다. 코우시는 깜짝 놀라 박스 뒤에 숨어 타카미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은 채 밖을 힐끗 쳐다본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그는 당황한 차에 벽에 바싹 붙어 꼼짝 못한다.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어 안 보려고 애쓰지만 옷이 떨어지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힐끗 쳐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얼어붙는다. 타카미네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 충격이 그에게 강하게 와닿는다. 빈틈없고 완벽한 타카미네가 어쩌다 속옷을 안 입고 학교에 온 거야.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는 코우시는 심장이 쿵쾅거려 방금 본 걸 잊을 수가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자 코우시는 애써 집중하려 자하지만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른다. 시험지를 나눠줄 때 코우시는 낙제를 각오했지만 놀랍게도 통과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타카미네가 늘 받던 만점이 아니라 98점을 받은 것이다. 교실 안은 술렁이며 조용해진다. 코우시가 타카미네를 쳐다보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교실에서 속옷을 벗기 시작한다. 코우시는 넋을 놓고 쳐다보며 그녀의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지 깨닫는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뀐다. 나비가 나타나고 허공에 문이 열리며 기이한 무늬가 일렁인다. 순식간에 그는 다시 돌아와 시험 결과를 받기 직전이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그 기이한 순간이 단순한 꿈이었는지 여전히 합격했기를 바라며 궁금해한다. 처음 시도했을 때부터 이미 너무 가망 없어 보였다. 그냥 상상이었을까? 스트레스나 데자뷰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악보를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려 그가 환상 속에서 본 것과 똑같아. 선생님이 발표할 때 코우시는 타카미네가 98점을 받았던 걸 기억하지만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 완벽한 100점을 받았으니까. 방과 후 코우시는 오늘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모두 타카미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학생 회실에서 그녀에게 따져 묻기로 해. 긴장한 채로 98점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차갑게 변하며 존재감이 강렬해져.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어. 타카미네는 그가 자신을 비품실에서 본 걸 알아채고 대답을 강요해.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너무 늦었다고 그녀의 비밀을 지키려면 거래를 해야 할 거라고 말해. 코우시는 그녀가 자신을 퇴학시킬까봐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녀가 준 물컵을 떨어뜨리지만 그녀가 간신히 잡아낸다. 코우시는 엎질러진 물을 재빨리 닦고 타카미네는 때가 되었다고 느끼자 옷을 벗기 시작한다. 갑자기 코우시는 나비와 신비한 문이 있는 어두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는 시계들이 되감기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을 본 후 현실로 돌아온다. 타카미네는 흠뻑 젖어 있다. 코우시는 멍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그가 어색하게 명령을 따르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간다. 그는 감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에 집중하자 그녀는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발로 찬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는 그녀가 상의를 들어 올리며 속옷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걸 봅니다. 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터널 버진 로드. 속옷을 벗으면 시간이 되감겨 속옷은 존재 자체에서 사라진대요. 창고 안에서 코우시는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자꾸 딴 생각이 떠올라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꾸 그녀에게 시선이 가고
그녀가 하는 기이한 이야기 때문에 어색함만 더해져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타카미네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5학년 운동회 때 상한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파서 꼭 이겨야 하는 달리기 전에 고통스러웠던 때 처음 능력이 나타났다고 회상합니다. 속도가 느려진 그녀는 처음으로 졌고 끔찍하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실례를 해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움을 피하려 급히 옷을 갈아입자 갑자기 시간이 되돌아갔어. 그녀는 결승선으로 돌아와 승리한 자신을 발견했지.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힘이 절대 지지 않도록 존재하는 거라고 믿게 된 거야. 코우시는 그 말을 들으며 불안감을 느끼지. 그녀는 자신이 항상 이길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해. 이제 그가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여벌 속옷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해. 시간이 되돌아가기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진 코우시가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거지. 타카미네는 그를 자기 옷장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는 그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굳어버려. 마치 그녀가 그를 개인 하인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타카미네가 끼어들어 동의하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의미가 생길 거라고요. 하지만 코우시는 거절하고 문으로 향하지만 타카미네가 막아서면서 둘 다 넘어집니다. 정신이 없는 사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 마치 그가 만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녀가 승낙을 유도하는 건가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학생들이 몰려와 두 사람이 곤란한 자세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휴대폰이 나오고 경찰이 불려오고 코우시는 끌려나가면서 너무 늦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국이 도착해 그를 데려가려 하자 공포가 엄습합니다. 드디어 타카미네가 나지막하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이 모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 자존심을 누르고 그는 그녀에게 능력을 써달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미소 짓고 눈은 승리감으로 빛난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녀 손 안에 들어온 것이다. 살짝 치마를 들어올려 속옷을 드러내며 그녀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신이 그를 구해주길 바라냐고. 단 하나의 조건은 그가 그녀의 옷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검시관 코우시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떠다니는 시계와 빛나는 조명이 있는 초현실적인 세계가 돌아오며 리셋을 알린다. 과거 일에서 벗어나 타카미네는 승리를 만끽한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밝히며 그의 종속을 농담처럼 놀린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낡은 속옷이 사라졌으니 새 속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녀는 농담처럼 그를 탓하며 그를 위해 속옷을 벗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가 망설이자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위치를 상기시킨다. 초조하게 그는 그녀의 가방에서 분홍색 주름 장식 속옷을 꺼내 다가갈 때 손을 떤다. 상황에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려는 일에 현실이 다가오고 그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천천히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붉게 물든 차에 그녀의 피부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천을 다리 위로 들어 올린다. 타카미네는 그를 주에 깊게 관찰하며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챕니다. 아까는 대놓고 그녀를 훑어봤으면서 지금은 그녀 앞에만 서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녀가 일부러 노출을 시도하는데도 그는 굳이 시선을 돌려 그녀의 정숙함을 존중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요. 그녀는 그가 신사적이라고 말하며 과거의 만남을 암시하지만 코우시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속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해보라는 도전과 함께요. 코우시는 타카네를 모시기로 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은 끊임없이 떠올라 잠자는 동안에도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그저 악몽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타카미네에게서 온 메시지가 그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폰을 울릴 때까지는요. 그녀의 사진과 함께 그가 캠퍼스를 걷다 보니 타카미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보이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라. 그는 그가 알던 자신감 넘치던 타카미네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면인지 궁금해해. 생각에 잠겨 있는데 타카미네가 그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자 학생들이 왜 저렇게 평범한 애한테 관심을 보이나 수군거려?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등교 전에 학생회실로 오라고 말해. 학생회실에서 코우시는 시선을 피하며 그녀의 다리에 집중해. 그녀는 그의 불편함이 재미있는 듯 그들이 파트너라고 안심시켜줘. 타카미네는 그에게 작은 가방을 건네고 코우시가 그녀의 속옷을 꺼내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을 쓸 때 갈아입을 수 있게 가지고 다니라고 말해. 나중에 그녀가 시간을 되돌려야 잘 때를 대비해서 그가 미리 신겨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그녀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치마를 들자 코우시가 막아서고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구해줬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걸 쉽게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코우시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타카미네는 그가 잘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방해는 없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속옷을 보여주는 건 부끄럽지만 그만 본다면 참을 수 있다고 말한다. 코우시는 순간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녀를 믿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안다. 그가 의심을 표하자 그녀는 웃으며 자기가 원래 교활하다고 인정한다. 헤어지면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오늘 안에 돌려달라고 상기시키며 자기 속옷은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후 문학 시간. 코우시는 타카미네의 기묘한 영향력에 계속 신경 쓰여 집중하지 못하고 그녀가 얼마나 자주 능력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그녀를 지명하고 그녀는 시를 읊을 준비를 하며 자세를 잡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막힘없이 흘러나오고 각 단어는 정확하고 명료하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읊는다. 반 친구들은 즉시 매료되어 그녀의 모든 말에 집중한다. 그녀가 시를 다 읊자 교실은 감탄으로 가득 차고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한다. 코우시는 지켜보며 아무런 개입도 필요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하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게 고요해지며 공기가 변할 때 창문으로 산들바람이 스며들면 그녀는 산들바람이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느끼고 코우시에게 능력을 쓰겠다고 말하지만 코우시는 그녀의 암송이 이미 완벽해 보이기에 혼란스러워한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속옷을 벗고 그 순간 빛이 번쩍이고 나비 같은 형상이 깜빡이며 시간이 되감긴다. 그들은 교실로 돌아가 그녀가 지명받았던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이번에는 그녀는 잠시 멈춰 헛기침을 하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산들바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녀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바람이 불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듯 암송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바꾼다. 학생들은 마치 시를 처음 듣는 것처럼 몰두한다. 마치 원래의 시인이 아닌 타케미네 본인에게서 듣는 것처럼 타케미네가 말을 마치자 정적이 흐르고 학생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린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가며 코우시를 향해 승리한 듯한 시선을 던지는데 실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완벽을 뛰어넘는다는 신호였어. 코우시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껴 타케미네는 구겨진 종이를 그의 머리에 던지며 그의 의무를 상기시켜 그는 망설이며 수업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속옷을 주기로 해. 타케미네는 자리에서 자세를 바꾸며 말없이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려 그를 압박해. 코우시는 공포에 질려 그녀가 그를 재촉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걸 깨달아 그녀는 그가 떨어뜨렸다는 지우개를 가리키는데 그게 그의 필통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아. 과거 그녀의 조종을 기억하며 코우시는 순응해야 한다는 걸 알아. 거절했을 때의 대가가 너무 커. 그는 조용히 책상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속옷 한 벌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다. 신경이 곤두선 그는 지우개를 찾는 척하며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몰래 그녀에게 속옷을 밀어넣는다. 코우시는 아무도 그의 행동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손을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다. 끝나자마자 그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누군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모두 선생님이나 필기에 몰두해 있다. 그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고 잠시 미소를 지으며 눈에 띄지 않게 성공했다고 느낀다. 선생님이 숙제 돌려주는 얘기를 꺼내자 코우시는 자신의 은밀함에 만족하며 긴장을 푼다. 하지만 타카미네를 힐끗 보자 그녀가 불편해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 내려다보니 속옷이 제대로 안 입혀진 걸 알고 다시 패닉에 빠진다. 그녀가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놀리는 듯한 시선에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 그녀는 알고 있고
그가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 그가 모른 척하면 그녀가 일어설 때 속옷이 흘러내려 이미지를 망치거나 더 심하게는 상황을 비틀어 그에게 책임을 돌려 그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코우시는 망설이며 그녀에게 휘둘릴지 고민한다. 자신은 할 만큼 했으니 그녀가 알아서 해야 하지만 행동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선다. 코우시는 앞으로 나가 선생님께 소개를 잘못 드렸다며 재빨리 사과한다. 선생님은 약간 당황했지만 개의치 않고 코우시에게 타카미네의 숙제를 돌려주라고 한다. 코우시는 또 조종당했다는 생각에 당황하며 숙제를 돌려준다. 타카미네는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듯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한다. 코우시는 진정할 시간을 갖고 싶어 자리를 뜨려 하지만 움직이기도 전에 타카미네가 다리로 그의 발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타카미네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그에게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명령한다. 코우시는 얼어붙은 듯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그는 무릎을 꿇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속옷을 정리하고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타카미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살짝 변하고 몸은 긴장한 채 눈은 반쯤 감긴다. 묘하게 가까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코우시는 너무 집중해서 눈치채지 못해. 마무리가 될 때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타카미네는 작고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내. 코우시는 당황해서 돌아보지만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고 뺨은 붉어지고 평정심을 잃어 학생회실로 돌아와서 타카미네는 코우시가 들키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며 칭찬하고 비서로서의 성공적인 첫날을 축하해줘. 코우시는 아직도 긴장한 채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말해. 놀랍게도 타카미네는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말투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워. 궁금해진 코우시는 만약 그녀의 서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물어봐. 타카미네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기에 대안은 없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그러자 그녀는 왜 그랬냐며 오히려 그에게 되묻습니다. 코우시는 당황하며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타카미네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속옷을 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대담한 말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인하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타카미네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가 조금 독점욕을 부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코우시는 당황해서 전에 그녀가 냈던 이상한 소리에 대해 화제를 돌립니다. 그녀는 재빨리 부인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날 밤 타카미네는 다음 날을 위해 가방을 꼼꼼히 챙기면서 코우시가 어떤 속옷을 좋아할지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속옷을 고릅니다. 선생님은 타카미네에게 활동지 묶음을 다른 반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로 즉시 동의한다. 몇몇 반 친구들은 그녀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재빨리 돕겠다고 나선다. 코우시는 자기 자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존경받는지 지켜본다. 그녀가 도움을 거절하고 나가자 코우시는 갑자기 시간이 되감기는 것을 느낀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들은 제안이 처음 나왔던 순간으로 돌아와 있다. 당황한 그는 일어서서 타카미네가 그가 나서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하인이자 신복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그녀의 엄격한 말을 기억하며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책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복도에 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망설인 그를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꾸짖는다. 사소한 일에 능력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되감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코우시는 그녀를 돕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새깁니다. 둘은 책을 나눠 들고 걷고 곧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타카미네는 존경받지만 코우시를 가장 놀라게 하는 건 그녀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해낸다는 겁니다. 그녀는 도움을 거절할 뿐 아니라 최근의 성공을 칭찬하며 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줍니다. 코우시는 그녀의 세심함에 조용히 놀라며 그녀의 옆을 걷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방에서 둘만 남게 되자 타카미네는 다시 한번 그를 부드럽게 꾸짖으며 앞으로는 자신의 신호를 더 잘 읽고 부드럽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를 계속하면서 코우시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화제를 돌려 그녀가 얼마나 수월하게 그룹을 이끌었는지 칭찬한다.
그녀는 AV 업계에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며 칭찬을 받아들인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역할은 겉모습 이상으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코우시는 그녀가 모두의 민폐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흥미를 느낀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모두를 아는지 묻고 그녀는 회장이 된 후 각 학생의 이름과 배경을 알려고 노력했다고 자랑스럽게 확인해준다. 그들이 그녀를 기억한다면 그녀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코우시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조용히 존경심과 따뜻함을 느낀다. 그는 아직 그녀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자 타카미네는 태연하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코우시의 학생 프로필 전체를 읊기 시작하는데 결심이 약하고 성적이 나쁘고 친구가 없다는 부끄러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 코우시는 간략화된 프로필이라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항의해. 코우시의 말에 타카미네는 마치 코우시가 자신의 프로필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분석한다고 비난하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 코우시는 자기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사과하지만 타카미네는 그 순간을 틈타 코우시를 놀리면서 변태라고 부르고 코우시가 내색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끌리고 있다고 암시해. 당황한 코우시는 부인하며 긴장을 피하려고 앞서 걸어가. 타카미네는 쉽게 보내주지 않고 가볍게 발로 차서 코우시를 비틀거리게 만들어. 타카미네는 코우시의 앞길을 막고 도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코우시가 대답을 피하자 타카미네는 코우시 위에 올라타서 다시 질문하며 더욱 압박해. 코우시는 당황해서 진실을 말할 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먼저 그녀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타카미네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그가 자신과 데이트할 마음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놀린다. 여전히 멍한 코우시는 그녀를 따라가다 또 넘어지고 기절한다. 그는 양호실에서 깨어나고 타카미네는 부상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했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양호실에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다시 그를 가까이 끌어당긴다. 이제 그녀의 무릎에 누워.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간다. 코우시는 갑자기 당황한다. 수업이 끝났고 특히 열심히 노력했던 체육 보충 수업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타카미네는 뜻밖에도 수업을 감독하겠다고 나서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가 있으니 다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코우시는 아무리 애써도 뒤처지네. 그녀가 코우시를 불러 자세를 교정해주며 도우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코우시는 정신이 팔려. 그녀가 정신 차리게 하고 집중하라고 다그치네. 그녀가 도와줘도 결국 꼴찌로 들어오고 시간 안에 못 들어왔어. 다른 애들이 놀리자 코우시는 풀이 죽어. 타카미네는 침착하게 코우시가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하자고 선언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자 코우시는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할지 망설이지만 그녀는 달리기에 집중하라고 말해. 몇 분 후 코우시는 지쳐서 포기하려는데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와서 모두를 응원하며 코우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네.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녀가 다시 시도하도록 도와주니 죄책감이 느껴지네. 그때 그는 타카미네가 자전거 페달 위에 서서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게 된다. 코우시는 당황한다. 뒤에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이 볼까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가 지나갈 때 앞으로 달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의 시야를 가린다. 갑자기 결승선이 나타나고 그는 깨닫기도 전에 결승선을 통과한 후 숨을 헐떡이며 완전히 쓰러진다. 타카미네가 다가와 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상기시킨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그는 그녀의 속옷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그가 1등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란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무도 이기지 못한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본인은 기분 좋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녀는 그의 발전에 만족하며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코우시는 그녀의 가방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일 돌려줄까 생각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막 훔쳐보려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타카미네가 가방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며 가방 없이는 뛸 수 없다고 하네요. 코우시는 그녀가 가져다 주길 바란다는 걸 눈치채고
집도 가까워서 그러겠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이게 시험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제대로 된 옷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학교에서만 해당되는 일이고 그 이상은 선을 넘는 걸지도 모릅니다. 타카미네는 집에선 옷장이 필요 없고 도우미는 더더욱 필요 없겠죠. 그때 코우시의 휴대폰에 야릇하고 노골적인 사진들이 연달아 뜨는데 사진마다 자기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 다른 건 만족이 안 된다는 장난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 어서 와달라고 재촉하면서 그게 없으면 집중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또 다른 사진이 왔는데 벌써 밖에 나와 있대. 코우시는 자세히 보다가 그녀가 속옷을 안 입었다는 걸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만 곧 타카미네는 방어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날카롭고 강하며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떠올려. 하지만 그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앞서는 거지. 그는 공원으로 달려가 벤치에 차분히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해. 그녀는 늦었다고 나무라면서도 달콤하게 고마워하고 학교 밖에서도 자기 옷장처럼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걸 재미있어하고 기뻐하는 것 같아. 그녀는 그를 놀리며 온갖 상상에 당황하는 그의 모습이 재미있는 듯하네. 코우시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녀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왔을 뿐이라고 주장해. 타카미네는 조용해지더니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려. 코우시는 그녀를 화나게 한 건가 걱정하지만 곧 그녀는 드물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해. 그는 얼어붙고 모든 게 느려지는 듯 하다가 그녀는 다시 분위기를 바꿔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걸 행운으로 여기라고 말해. 코우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녀의 선물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조용히 궁금해해. 하지만 그는 그녀 곁에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너무 깊이 생각하기 전에. 타카미네는 그에게 계속 신경 써도 괜찮은 건지 물으며 정신을 번쩍 들게 해. 가방을 잡으려 하자 그가 건네주는데 내내 들고 있었는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그녀는 짓궂게 웃으며 그걸 빌미로 그를 놀리며 야릇한 분위기를 풍긴다. 코우시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고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앞서 걷고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애쓰며 뒤따라간다. 수영 수업이 활기차게 시작된다. 타카미네는 손쉽게 수영부의 베테랑 선수를 이기고 모두에게 힘들이지 않는 속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요란한 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족하지 못한 듯 갑자기 재시합을 요구한다. 코우시가 반응하기도 전에 시간이 되감겨 그들을 출발선으로 되돌린다. 이번에는 타카미네가 배영으로 바꾼다. 코우시는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을 지켜보지만 새로운 각도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신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당황해서 재빨리 시선을 돌린다. 다시 한번 타카미네는 손쉽게 이기고 코우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리셋에 대해 왜 질문하지 않았냐며 바로 따진다. 당황한 그는 기회가 없었다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었고 배영이 멋을 더했다고 설명한다. 몸을 기울여 그녀는 그게 더 좋았냐고 놀리듯이 물어보고 코우시가 당황한 틈을 타 빤히 쳐다본 걸 들켰다고 인정 사정없이 놀린다. 코우시는 귀가 빨개진 채 서둘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 그는 어색하게 타카미네에게 수영하는 동안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고 아무것도 안에 입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재밌다는 듯 타카미네는 그에게 더 자세히 보라고 말하며 감추기 위한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당황한 코우시는 어색함을 감추려고 애쓴다. 미소 지으며 타카미네는 그에게 방과 후에 만나자고 한다. 그날 오후 그들은 백화점에 가게 되고 코우시는 어색하게 여성 란제리 코너에 머뭇거린다. 그의 불편함을 즐기며 타카미네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골라보라고 말한다. 어차피 그가 그녀를 입혀야 하니까. 더 놀림받는 걸 피하려던 코우시는 아무거나 집어들지만 극도로 야한 걸 골랐다는 걸 깨닫고 기겁한다. 얼굴이 붉어진 그는 재빨리 제자리에 놓고 더 신중하게 살펴본다. 결국 그는 마음에 드는 심플한 하늘색 세트를 발견한다. 타카미네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왜 이걸 골랐냐고 묻는다. 또 놀림받을까봐 경계하며 코우시는 어깨를 으쓱하고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타카미네는 입어보겠다고 하더니 코우시가 놀랍게도 그를 타르실로 잡아끈다.
그녀는 태연하게 검은 스타킹을 신어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하지만 코우시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붉힌다. 그런 반응이 재미있는지 타카미네는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고 코우시는 부끄러움에 기절한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곧 깨어난 그를 보고 과민 반응한다고 놀리며 웃음을 터뜨린다. 나중에 타카미네가 그를 벽에 밀어붙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왜 그 속옷을 골랐는지 캐묻는다. 얼굴이 빨개진 코우시는 그 색이 하늘과 바다를 떠올리게 해서 그녀처럼 우아하고 고고한 사람에게 딱 어울린다고 설명하죠. 얼떨떨해진 그는 당황하지만 문이 열리자 타카미네는 그냥 가버립니다. 어색했던 자신이 후회된 코우시는 그녀를 따라가 혹시 마음에 드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에 든다고 인정하는데 주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서랍니다. 다음 날 코우시는 감기와 싸우며 간신히 학교를 마칩니다. 비틀거리며 나오자 타카미네가 그가 쓰러지기 전에 붙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도착해서 깔끔한 방에 감탄한 그녀는 몰래 구경하는 걸 참지 못하고 심지어 그의 노트북까지 열어봅니다. 지루한 내용에 실망한 그녀는 코우시가 노트북을 쾅 닫으며 딴 속셈이 있었냐고 추궁하자 들키고 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타카미네는 아픈 그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질까봐 도운 것뿐이라고 하네요. 밥을 안 먹었다는 걸 알고는 타박하면서 자기가 요리해주겠다고 앞치마만 입고 꼬시겠다고 놀리네요. 당황하는 얼굴을 보며 직접 먹여주고 땀도 닦아주겠다고 농담하네요. 코우시 얼굴이 붉어지자 타카미네는 쉴림 말고 다른 힘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장난스럽게 말하네요. 당황한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 내려야 하며 감기 옮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네요. 멈칫하더니 타카미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을 쓰네요. 순식간에 코우시는 따뜻한 식사가 준비된 식탁에 앉아있네요. 문 앞에서 그녀는 재빨리 지시를 내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다고 약속하네요. 코우시는 그녀가 자기를 놀린 걸 지우려고 시간을 되돌렸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은 그녀의 정성을 보여주네.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입맛이 없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놀란다. 먹으면서 그녀의 친절이 자기가 옷장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다 먹고 나서 그는 침대로 기어들어간다. 타카미네가 조용히 돌아와서 그릇을 치우고 놀랍게도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차분하게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말하며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능력을 다시 사용한다. 나중에 그녀는 그에게 땀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반 수업을 다시 들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녀는 그의 어색함을 무시하고 더 달콤한 향을 좋아하는 거냐며 놀려 그를 짜증나게 한다. 싫다고 하는데도 타카미네는 곁에 딱 붙어서 자기는 마치 따뜻한 물병 같다고 농담한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그녀 때문에 당황한 코우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한다. 결국 그녀는 놀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살짝 그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스킨십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킨다고 설명한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위안을 받은 코우시는 긴장을 풀고 그녀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 뒤에 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이 들면서 코우시는 그녀의 이상한 친절에 대해 혹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중얼거렸다. 기습 질문에 당황한 타카미네는 잠시 멈칫하며 그가 원하는 답이 뭔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코우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던 그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혼자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우르르 지나가자 그녀는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녀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가며 외톨이였다. 어느 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자 서툴지만 다정했던 어린 코우시도 자기 우유를 나눠줬었다. 나중에 침대에 누워 그녀는 그의 질문을 곱씹었다. 과거의 그 검은 고양이 쿠로가 그녀에게 몸을 부볐다. 그녀는 쿠로와 놀면서 코우시를 곁에 두려고 일부러 착한 척했다는 생각이 어리석다고 여겼다. 한편 코우시는 잠에서 깨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음식을 데웠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그녀의 따뜻한 배려를 다시금 느꼈고 그녀의 짓궂음과 진심이 뒤섞인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에 잠겼다. 평소처럼 등굣길을 걷던 코우시는 갑자기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내고
안 하면 여름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당황하는 코우시를 보며 타카미네는 웬일인지 코우시보다 선생님들을 더 걱정하며 점심시간에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조건이 붙어있어 코우시는 즉시 거절한다. 타카미네는 최근 함께 달린 일이 코우시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면서도 옷장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하루 종일 코우시는 필기 노트를 숨기며 불안감과 싸우느라 집중하지 못한다. 수업 중 코우시는 칠판에 글을 쓰던 타카미네가 선생님에게 밀려 작은 실수를 고치려고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한 모습을 목격한다. 하지만 타카미네는 대신 그 실수를 기발하고 타당한 답으로 바꿔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중에 코우시는 타카미네가 스마트워치 선물 아이디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을 듣게 된다. 그녀는 더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언급한다. 타카미네는 망설인다. 하루를 되돌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결국 또 다시 참는다. 대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현대적인 해결책, 즉 보상 판매를 제안한다. 수업 시간에 코우시는 계속 그녀를 지켜본다. 그녀는 희미한 신호를 보인다. 잠시 멈칫하며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분명하다. 종례 시간이 되자 코우시는 안도하며 자랑스럽게 숙제를 제출한다. 그가 교무실에서 나오자 근처에서 타카미네가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얼굴도 약간 상기되어 있다. 걱정된 그는 그녀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오늘 하루는 바꿀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우시는 납득하지 못해. 그는 그녀 옆에 쭈그려 앉아 기분이 나아진다면 능력을 쓰라고 부드럽게 권유해. 그녀는 완강히 거절하며 오늘 하루는 괜찮았다고 주장해. 하지만 결국 시간을 되돌리면 그가 과제를 끝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놔. 코우시는 단호하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라고 그녀를 설득해. 그녀는 동의하지만 그가 그녀의 능력을 발동시켜야만 한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말리려 하며 모든 걸 다시 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평소보다 더 자신감에 찬 코우시는 괜찮다고 말해. 이제 답을 하니까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어. 중요한 건 그녀의 건강이야. 타카미네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코우시는 약간 불안한 듯 눈을 감고 그녀의 능력을 발동시킨다. 익숙한 형이 즉 나는 시간 역전의 파도가 그들 모두를 휩쓴다. 되감기가 끝나자 코우시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전히 방과 후다. 코우시는 당황하며 타카미네에게 왜 더 과거로 가지 않았냐고 묻는다. 애써 한 걸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밖에 되돌리지 않았다고 차분하게 설명하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피하고 싶어서 여름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하네. 말 그대로 방학 동안 그녀의 집에서 그를 가르쳐주네. 몇 번이나 틀리자 다시 시도하게 시간을 되돌리고 엄마가 안 계신다고. 엄마가 계셨으면 손님에게 더 잘해줬을 거라고 덤덤하게 말하네. 그때 코우시는 둘만 있다는 걸, 그리고 타카미네처럼 예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긴장하게 되네. 다시 집중하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뒤에 나타나서 다시 고쳐주고 시간을 되돌리네. 나중에 반밖에 못 끝낸 걸 보고 그녀와 같이 있고 싶어서 민기적거리는 거냐고 놀리네. 당황한 그는 부인하고 여자는 퉁명스럽게 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세 번째 거주자가 있는데 그녀의 고양이다. 코우시는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정중하게 고양이를 만날 수 있는지 묻고 그게 격렬한 공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또 정신만 팔릴 거라고 경고한다. 코우시는 고양이를 보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한다. 여자는 마지못해 한숨을 쉬며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일어서고 그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린다. 놀랍게도 그녀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고양이가 없었다. 대신 고양이 귀랑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 자기 고양이가 밖에 있다면서 걔 동기부여하려고 자기가 역할극을 한다네. 바로 고양이처럼 기지개도 켜고 뒹굴거리고 표정도 장난기 가득해. 코우시는 당황하여서 일에 집중을 못하고 타카미네는 재미있다는 듯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반응을 보려고 해. 결국 코우시는 못 참고 그만하라고 부탁해. 얼굴이 빨개진 걸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웃으면서 자기도 너무 재밌어서 완전히 멈출 순 없다고 하네. 능글맞게 편안한 고양이처럼 코우시 무릎에 앉아
방해에도 불구하고 코우 씨는 저녁까지 숙제를 끝낸다. 타카미네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하루 종일 문제지 한 장밖에 못 풀었다고 투덜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우 씨는 그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인사를 한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둘은 거센 빗소리와 광경을 마주한다. 타카미네는 밤새 비가 온다는 예보를 언급하며 얼른 그에게 머물라고 한다. 코우 씨는 예의상 복대서 자겠다고 하지만 타카미네는 남는 방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볍게 음식을 데워주겠다고 말하고 그를 씻겨주겠다는 농담도 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타카씨가 키우는 진짜 고양이가 돌아왔어요. 코우시 씨가 만날 수 있게 데려오겠다고 하네요. 새까만 고양이를 데려와 쿠로라고 소개해요. 코우시 씨는 눈을 반짝이고 타카미네 씨는 알아봐 주길 바라며 지켜보지만 고양이 털 관리가 잘 돼서 윤기가 흐른다고 칭찬할 뿐이네요. 타카미네 씨는 실망한 채 굳어버리고 그때 갑자기 비 때문에 방이 어두워져요. 타카미네 씨는 재빨리 충격을 털어내고 곧 전기가 들어올 거라고 안심시키며 이 상황을 즐기자고 제안해요. 침대에 다시 앉아 코우시 씨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네요. 망설이는 모습에 실망한 타카미네 씨는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며 코우시 씨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그녀는 그가 방과 후에 뭘 했는지 꺼내며 검은 고양이와 함께했던 비 오는 오후를 기억하길 바란다. 하지만 코우시는 친구 집에서 몬스터 잡기 게임을 했던 걸 회상하며 그저 웃을 뿐이다. 답답해진 타카미네는 그에게 더 의미 있는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재촉한다. 코우시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했던 오후가 최고의 기억이었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타카미네는 일어나 물병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다가 물을 바닥에 흘린 후 발가락으로 가리키며 목마르면 마시라고 한다. 코우시는 그런 미묘한 적대감에 당황하며 지켜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그가 어린 시절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는 말을 끊고 그는 압도감을 느끼며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서 정중하게 샤워를 부탁하네. 여자는 승낙하고 준비하러 가고 남자는 잠시나마 평온을 느껴 여자가 없는 동안 그는 쿠로를 쓰다듬으며 조용함을 만끽해. 하지만 여자가 돌아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건을 다 썼다고 말해. 몇 시간 후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그는 여자가 잠든 모습을 보는데 쿠로가 그의 무릎에 웅크리고 있고 어떤 기억이 떠오르네. 그는 과거에 어느 비 오는 날 여자아이와 길 잃은 검은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타카미네가 뒤척이며 부드럽게 미소 짓네. 결국 그는 기억해냈지만 완전히는 아니야. 그는 소녀와 고양이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었지만 현재와 연결짓지는 않았어. 등을 돌린 채 타카미네는 왜 그날을 가장 좋아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지. 코우시는 소녀가 고백했지만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어. 그 후로 그녀와 고양이 둘 다 사라졌대. 그가 만났던 장소로 돌아갔지만 항상 텅 비어 있었어. 그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보며 소녀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 코우시가 그녀에게 소녀가 누구인지 아냐고 묻자 그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가 사라졌어.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며 그를 바로잡지 않기로 했지. 본인은 깨닫지 못했어도 기억은 남아있었어.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고 그가 겁먹었다고 농담했지만 또 다른 번개에 그의 품에 뛰어들었지. 코우시는 넘어졌지만 그녀가 붙잡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었어. 그는 마침내 그녀가 의무감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폭풍을 혼자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깨달았지. 당황하면서도 안도한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잊어버리라고 중얼거렸어. 천둥이 다시 울리자 여전히 그를 안고 있는 타카미네는 작고 숨겨진 미소를 지었어.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 후 전등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해 타카미네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해먹겠다고 말했지만 코우시가 과거를 잊은 것에 여전히 짜증이 나 있었어. 하지만 그의 우울한 표정을 알아채고 마음을 바꿔 두 사람 몫을 만들어요. 나가기 전에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 게임을 제안해요. 신혼부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규칙은 간단해요.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타카미네는 벌칙으로 영원한 독신을 선언하고 코우시는 당황하죠.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의 현재 연애 상황으로는 잃을 게 없겠다고 농담하며 준비되면 합류하라고 놀리며 나가요. 잠시 후 코우시는 부엌에 들어와 앞치마를 두른 그녀를 보고 놀라요. 무심결에 그녀를 학교 직함으로 부르며 게임에서 질 뻔했지만 그녀는 첫 실수로 넘어가줘요. 신혼부부는 더 가까워야 한다면서 자기는 여보라고 부르듯이 애칭을 쓰라고 하네요. 쑥스러운 듯 그냥 타카미네라고 불렀더니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서 당황했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받아치네요. 당황한 그는 요리할 때는 좀 더 안전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옷 갈아입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네요. 다 갈아입자. 소스가 타지 않도록 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졌지만 계속 그녀에게 시선이 갑니다. 타카미네의 존재감이 너무 강렬하네요. 찌개가 타기 시작하자 그녀는 재빨리 시간을 되돌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녀는 코우시가 요리에 서투르다고 잔소리하지만 그녀의 도움으로 마침내 식사를 끝마친다. 코우시는 다양한 음식에 감탄하며 그녀의 요리 솜씨를 칭찬한다. 그녀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첫 입은 자기가 먹여줘야 한다고 고집한다. 당황한 코우시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결혼한 척하는 사이라는 걸 상기시킨다. 소스 한 방울이 그녀의 다리에 떨어지자 코우시는 화상을 입을까봐 당황한다. 그녀는 아픈 게 아니라 음식을 낭비했다며 삐치더니 충격적이게도 핥아 먹으라고 제안한다. 코우시는 충격을 받아 굳어버리고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몰래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말을 지운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웃으며 기회를 놓쳤다고 놀리고 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는 그녀가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능력을 썼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씩 웃으며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계속 속일 거라고 경고하고 그래도 그가 멋대로 하게 두진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긴장 때문에 거의 맛도 못 느꼈지만 맛있었다고 그녀에게 고마워한다. 타카미네는 목욕물을 받아놓겠다고 하고 코우시는 그녀가 먼저 즐길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잠시 멈춰 뒤돌아보며 부부니까 같이 목욕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한다. 코우시는 서둘러 거절하며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아침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며 게임을 끝낸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당황했는지 깨달은 그녀는 장난을 멈추고 그가 먼저 목욕하게 한다. 코우시가 씻는 동안 타카미네의 샴푸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천천히 손을 뻗는다. 막 손을 대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타카미네가 들어온다. 코우시는 깜짝 놀라 장난이 심하다고 타박하려 하지만 타카미네는 그 모습을 딱 걸렸다는 듯 웃는다. 타카미네는 샴푸를 집어들고 농담처럼 기념품으로 주겠다고 한다. 코우시는 당황해서 눈을 피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만 타카미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영복 차림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정신이 없는 코우시는 다 씻으면 나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카미네는 장난을 멈추지 않는다. 다시 역할에 몰입하며 남편 등은 아내가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우시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되뇌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 환상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등에 닿는 순간 무너져요. 그는 굳어버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그녀가 다가와 그의 탄탄한 몸에 놀라며 속삭일 때요. 코우시는 당황하고 정신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프라임 멤버를 외우지만 부드러운 것이 등에 닿자 소용없게 돼요. 초조하게 뒤를 돌아보니 타카미네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풍선을 끼워 넣은 게 보이죠. 그녀가 헹구는 것을 마치자 그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녀가 앞으로 나서서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태연하게 말하죠. 코우시는 약하게 반박하며 등만 씻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녀는 어디까지 씻을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차분하게 상기시켜줘요. 체념한 그는 얌전히 앉아 그녀가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녀가 자기 샴푸를 쓴다고 말하죠. 당황스러운 생각에 휩싸인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열을 식히려고 욕조에 뛰어들어요. 타카미네가 그를 놀리다가 너무 심했나 싶어 말을 멈춘다.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녀는 조용히 나가 그가 혼자 긴장을 풀도록 내버려둔다. 그날 밤 손님방에서 잠 못 이루던 그는 왜 그녀가 항상 선을 넘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그녀가 복도에서 알람 맞추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녀는 들어와 그의 위에 올라타 장난스럽게 자신이 더 높은 존재라고 선언한다. 그가 올려다보자 그 모든 게 핑계였고 그녀는 단지 천둥이 무서웠을 뿐이란 걸 깨닫는다. 코우시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타카미네를 올려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인다. 자신은 절대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그들은 여름 불꽃 축제 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코우시가 도착했을 때 타카미네는 이미 멋진 유카타를 입고 와 있었죠. 정시에 왔는데도 그녀는 늘 5분 일찍 온다고 하면서 수석 보좌관으로서 10분은 일찍 왔어야 한다고 하네요. 시간 낭비 없이 그녀는 학생들의 아지트를 안내합니다. 코우시는 그녀의 침착한 모습에 사로잡혀 뒤따라갑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안전하니 휴식을 취하자고 하고 코우시에게 힘 충전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힘을 쓰지 않았기에 그는 의아해하지만 그녀는 평소 준비물을 집에 두고 왔다고 설명합니다. 코우시는 사람들 때문에 망설이지만 그녀는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그가 도와줄 수 있도록 샌들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는 척 둘러대요. 그가 고쳐주자 그녀는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고맙다고 말해서 그는 당황하죠. 그는 그녀의 이런 부드러운 면이 은근히 마음에 들어요. 불꽃놀이가 다가오자 그녀는 같이 불꽃놀이를 볼 장소를 찾자고 제안해요. 가는 길에 코우시는 사람들이 그들을 커플로 생각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생각에 그는 당황스러워요. 타카미네가 이런 오해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는 그녀와 실제로 데이트하면 어떨지 잠시 상상해보지만 여전히 그녀가 주도하고 자기를 휘두를 거라고 생각해요. 커플 옆을 지나가던 코우시는 여자애가 남자친구한테 불꽃놀이 끝나고 데이트하자고 하는 걸 듣고 타카미네와 자신이 그랬다면 어떨지 상상한다. 그때 갑자기 타카미네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주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그녀는 능력을 써서 시간을 되돌려 쇼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다. 순찰을 다시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데리고 어른 커플들이 가득한 다른 장소로 향한다. 코우시는 대놓고 키스하는 커플을 발견하고 옆에서 타카미네는 잠깐 쉬고 싶다며 음료를 찾는다. 그는 그녀도 그 커플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놀릴까봐 살짝 뒷걸음질 친다. 긴장한 그는 차를 꺼내면서 잠시 그들이 차를 나눠 마시는 로맨틱한 장면을 상상한다. 그녀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왜 꾸물거리는지 묻는다. 그가 차를 권하자 그녀는 거절하고 대신 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다시 사용하려 한다. 순찰이 끝난 후 밤새도록 그 과정이 반복되고 타카미네는 시간을 되돌려 그들을 새로운 장소에 남겨둔다. 코우시는 그녀가 매번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을 알아챈다. 결국 그들은 외딴 곳에서 단둘이 있게 된다. 코우시는 그녀의 변하는 태도 뒤에 자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녀의 기분이 휴식 직후 시간을 다시 되돌리기 직전에 항상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매번 다시 시작할 때마다 적절한 순간을 찾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치부하며 딴 생각을 하면 그녀가 자신을 혼낼 거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머리 위로 불꽃놀이가 터져요. 타카미네가 감상을 묻자 코우시는 당황하며 아름답다고 말하죠. 어색함에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늘이 온통 색으로 물들자 코우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늘의 불꽃놀이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그녀는 차분하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어느 여름 저녁, 타카미네는 코우시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 캠퍼스 행사에 초대합니다. 수능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그녀는 그 대학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코우시는 동의하지만 학교의 엘리트적인 분위기에 주눅이 든다. 그녀가 무심하게 그의 장래에 대해 묻자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옷에 맞춰 따라오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고 농담하며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것은 같은 대학에 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란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나중에 그녀는 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에서 산 새 옷을 자랑하며 과거 쇼핑 여행에서 그가 그녀에게 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탓한다. 그녀는 그에게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전화를 끊지 말라고 경고하며 매일 그녀의 옷을 보기 위해 대학에 함께 다니자고 장난스럽게 제안하고 심지어 그 스타일을 기념하는 클럽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코우 씨는 얼굴을 붉히며 농담은 그만하라고 재촉하고 농담이라도 그런 클럽에는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한다. 그의 걱정이 재미있는지 타카미네는 태도를 바꾼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정하고 카메라에 또렷하게 말하며 그에게 자기 대학에 입학해서 개인 비서 겸 보호자 역할을 하라고 한다. 충성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면서 코우 씨는 그녀가 일부러 시험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자신의 성적도 아는지라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다. 갑자기 그녀의 고양이 키로가 휴대폰을 쳐서 당황한 타카미네의 모습이 잠깐 드러난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나중에 문자로 그 희귀한 모습이 첫 번째 보수였다며 이제 입학시험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보낸다. 주말이 되자 코우 씨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캠퍼스에 일찍 도착한다. 얼마 후 타카미네가 나타나자마자 그녀의 우아함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녀는 오리엔테이션 전에 둘러보자고 제안한다. 걸어가는 동안 코우 씨는 뒤처져서 특히 남자들이 그녀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알아차린다. 그녀가 캠퍼스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딴청을 피우는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타카미네는 그에게 학교에 집중하라고 자기만 보지 말라고 놀린다. 그녀는 캠퍼스는 인상적이지만 자신의 대학 생활은 그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코우 씨는 당황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타카미네는 그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한다. 그녀의 옷장이자 보호자로서 그의 지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짜증이 난 코우 씨는 그녀가 그냥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가 장단을 맞춰주지 않자 실망한 그녀는 농담을 그만두고 아까 그의 미래에 대해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낸다. 갑작스러운 진지함에 코우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졸업 후 취업해서 특히 여동생의 고등학교 학비를 보탤 생각이라고 털어놓는다. 감동한 타카미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자신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다며 강당으로 향한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그녀는 잠시 멍하니 코우 씨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강당에 들어서면서 정신을 차린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수석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묻는다. 타카미네의 당당함은 아직 입학도 안 한 학생이라 더욱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직원 한 명이 확실한 건 없지만 일부 교수들이 수석 학생들을 취업 추천해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코우 씨는 그녀의 집중력에 감탄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능력을 발동하여 시간을 오리엔테이션 시작 시점으로 되돌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코우 씨가 이유를 묻자 자기가 대학 대신 기관이란 단어를 써서 마음에 걸렸다고 하네. 앉으면서 치마를 가리키며 코우 씨에게 의무를 상기시키는군. 당황한 코우 씨는 무릎을 꿇고 돕는다. 존경심에 눈을 감았지만 제대로 못하네. 차분하게 그녀가 고쳐주지만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쉽지 않다. 오리엔테이션과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그들은 출구로 향한다. 하루가 만족스러웠지만 코우 씨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시간을 되돌린 그녀의 결정을 꺼낸다. 그녀는 늘 그렇듯 완벽함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신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코우 씨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지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그녀는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란다고. 특히 그가 결국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여. 그 말에 코우 씨는 마음이 불안해져.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타카미네는 그의 생각이 약간 짜증이 나서 농담이었다고 딱 잘라 말해.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억지로 데려가진 않겠지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상기시켜줘. 아직 거의 1년이나 남았고 그녀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야. 차분하게 그녀는 걸어가지. 코우 씨는 그녀가 가는 모습을 보며 개인 집사로 지냈던 지난 몇 달을 떠올린다. 계약은 언제나 일시적이었고 곧 끝난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녀가 무심하게 이별을 언급하자 예상치 못한 슬픔을 느낀다. 다음 날 여름 방학 중에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교로 소환된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녀의 말만 생각하던 코우 씨는 멍하니 있다가 뒤쪽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정신을 차린다. 타카미네가 다가오고 그녀의 외모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는 피곤한 듯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녀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재빨리 가면을 쓰기 전에 약간의 우울함을 감지한다.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본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옷차림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창피한 듯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조용히 지적한다. 그녀는 곧 근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챈다. 부끄러움도 없이 그녀는 엉뚱한 복장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선택이라고 태연하게 주장하며 제복을 다시 정리하고 앞서 걸어간다. 코우시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본다. 타카미네는 대담하고 엉뚱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따라가다가 곧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한다. 양말 한 짝이 없고 전철표를 서투르게 다룬다. 걱정된 그는 그녀와 함께 탄다. 기차가 평소보다 붐비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노동자들도 탄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가 잔소리를 하는 동안 코우시는 그녀가 힘든 날을 보내면 자기가 대신 맡겠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그 약속은 그가 그녀의 블라우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시험대에 오른다. 그녀는 그가 빤히 쳐다보자 농담을 하고 다른 옷들이 더러워서 낡은 교복을 꺼내 입었다고 실토한다. 그녀가 몸을 움직이자 블라우스가 전철문에 끼어 찢어진다. 코우시는 그녀를 감싸며 사과한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되갚는다. 갑자기 아침 7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이제야 완벽해 보이네.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여. 어색한 순간도 이상한 행동도 없이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제 알게 된 코우시는 본 것을 잊을 수 없어. 그녀가 숨겼던 표정은 그의 상상이 아니었어. 진짜였어.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슬프거나 상처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둘이 가까워졌다는 건 분명해. 헤어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코우시도 그걸 느껴.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한다. 학원 앞에 서서 그는 추가 공부 시간이 탁과 같은 대학에 들어갈 만큼 충분할지 의문이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등록금이 걱정이다. 벅차지만 그는 한 걸음씩 집중하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우선 시험부터 통과하자. 숨을 쉬고 그는 들어간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은 그는 누군가와 부딪힌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며 비난받을 각오를 하지만 소녀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를 알아보고는 굳어버린다. 코우시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본다. 그는 그녀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엘리는 다시 자기를 소개한 후 코우시가 여름학기 등록을 하러 학원에 들어가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오자 그들은 함께 거닐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과 친밀했던 우정으로 흘러갑니다. 코우시는 엘리의 새로운 자신감과 성숙함에 놀랍니다. 그의 반응을 눈치챈 엘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아마추어 모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우시는 감탄하며 엘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듣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릴 적 자주 갔던 놀이터로 데려가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미끄럼틀 쪽으로 장난스럽게 달려가고 코우시는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애와 길고양이를 돌봤던 공원의 한적한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한다. 잠시 생각에 잠긴 코우시를 엘리가 부르며 그의 몽상을 깨운다. 엘리는 그의 팔을 잡고 잡아당긴다. 낡은 수도꼭지 근처에서 그들은 물풍선을 채워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갑자기 영감을 받은 엘리는 그에게 물풍선 싸움을 제안한다.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코우시는 풍선이 없다고 항의하지만 엘리는 웃으며 달려가 잠시 후 풍선 한 봉지를 들고 돌아온다. 코우시는 어이없어하며 엘리에게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엘리는 자기가 따내야 더 맛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물풍선을 준비하면서 규칙을 설명하는데 각자 3개씩 던지고 먼저 맞는 사람이 지는 거야. 코우시에게는 평범한 크기를 주고 자기는 반칙하려고 크게 부풀렸지만 게임 시작 전에 터져버려. 흠뻑 젖은 엘리는 웃어넘겨 코우시가 수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지만 금방 마를 거라고 괜찮다고 해. 계속 걱정된 코우시는 매점에서 쉬라고 권하며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해. 그러자 엘리는 좋아하는 아이스바를 신나게 주문해. 코우시가 가게로 가는 동안
엘리의 무모함이 걱정되고 타카미네가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려. 그녀 생각에 발걸음이 잠시 멈춰. 수건이랑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오자 여름 더위에 이미 몸이 말라있던 엘리가 활짝 웃어. 둘은 함께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어. 엘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코우시의 대학 계획을 물어봐. 코우시는 머뭇거리며 성적이 안 좋고 돈도 없어서 대학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 하지만 누군가 코우시에게 같은 학교에 지원하라고 용기를 줬었대. 코우시는 그녀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지. 자신이 원하는 건 형편이나 학업 능력으로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 말을 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결국 도전하게 만들었어. 엘리는 그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귀 기울여 듣는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자 코우시는 부정하지만 어색함이 드러난다. 엘리는 그를 위해 기뻐하며 등을 토닥여준다. 그녀는 그 여자애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특히 같은 대학에 가자고 제안했다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코우시는 그녀는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자신을 가구에 비유한다. 엘리는 사랑이 그에게 어울린다는 말이 이상하면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엘리는 실수로 아이스크림을 그에게 떨어뜨리고 닦아주려 하지만 코우시는 피한다.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자 그는 오싹함을 느낀다. 안 봐도 누군지 알지만 그래도 돌아보네. 타카미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어. 엘리는 놀라서 쳐다보다가 답을 구하듯 코우시를 바라봐. 그는 망설이고 타카미네는 엘리의 손과 둘 사이의 공간을 힐끗 보며 빈정거리는 말을 해. 코우시는 말을 더듬으며 엘리가 아픈 줄 알았다고 말해. 타카미네는 그 말에 표정이 굳어. 그녀는 자세를 고쳐잡고 당당하게 맞서며 아파서 못 나간다는 생각을 조용히 부정해. 화제를 돌려. 그녀는 코우시에게 엘리랑 뭘 하는 거냐고 차분히 묻는다. 엘리는 칭찬으로 오해하고 옛날처럼 물풍선 놀이에 코우시를 초대했다고 설명하지만 타카미네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녀는 다시 묻는다. 코우시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고 무심하게 대답한다. 타카미네는 어이없어하며 당황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다. 여전히 눈치 없는 엘리는 그녀에게 같이 하자고 쾌활하게 권유하고 타카미네는 그것을 조롱으로 받아들인다. 엘리는 풍선을 더 가지러 서둘러 가고 둘만 남는다. 둘만 남게 되자 타카미네는 고개를 돌려 이게 정말 그들이 하는 짓이냐고 묻는다. 코우시는 타카미네의 심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동의한다. 타카미네는 발끈하며 코우시의 뺨을 때리고 엘리가 돌아오자 코우시가 눈치 없고 시간 낭비하며 미래를 등한시한다고 꾸짖기 시작한다. 타카미네가 화를 내는 동안 엘리는 마침내 타카미네가 코우시가 이야기했던 함께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여자애라는 것을 깨닫는다. 엘리는 분위기를 풀려고 코우시에게 게임을 하자고 한 건 자신이라고 재빨리 둘러대며 풍선 봉투를 가리킨다. 타카미네는 풍선 봉투를 흘끗 보고 상황을 깨닫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오해했던 것이다. 엘리는 갑자기 타카미네가 예전 체육 수업에서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타카미네는 엘리가 코우시가 자주 어울리던 여자애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당황한 간보한 엘리와 코우시는 타카미네를 이런 시시한 일에 끌어들여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타카미네는 엄하게 대하려 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말한다. 자리를 뜨려 하자. 엘리가 살짝 손을 잡으며 옛날처럼 얘기 좀 하자고 한다. 엘리는 코우시에게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하고 타카미네는 머뭇거리며 함께 앉는다. 다시 가려고 하자. 엘리는 부드럽게 사과하며 여고를 나와 남자애들에 익숙하지 않고 코우시를 다시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고 고백한다. 타카미네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엘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가는 것도 싫을 거라고 말한다. 타카미네는 충격을 받는다. 부정하고 싶지만 엘리의 확신에 찬 시선에 말을 멈춘다. 그러고는 엘리는 타카미네를 칭찬하며 혹시 코우시를 향한 마음 때문에 우아해진 건지도 모른다고 놀린다. 타카미네는 또 부정하려 하지만 엘리는 옆에서 장난스럽게 팔짱을 끼며 속마음을 인정하라고 부추긴다. 당황한 타카미네는 굳어버리고 마침 코우시가 돌아와 어색한 분위기를 깬다. 타카미네는 즉시 떨어져 엘리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며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다고 속삭인다. 그러자 엘리는 벌떡 일어나 사진 촬영이 있다며 씩 웃고
코우시에게 분비는 학교에서 보자고 말하며 떠난다. 엘리가 가는 모습을 보며 타카미네는 마지막 말에 꽂혀 코우시에게 날카롭게 캐묻는다. 코우시는 엘리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래도 노력해보고 싶다고. 타카미네의 마음속에 자부심, 짜증, 그리고 더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가볍게 잔소리하는 척하며 감정을 숨기고 재빨리 전략을 제시하죠.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평소답지 않게 다정하게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코우시는 당황합니다. 그 행동은 대담하고 놀랍고 타카미네답지 않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거절하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고 반박하기도 전에 권력을 사용해 상황을 되돌립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라고 하며 가방을 건네주고 늘 하던 대로 일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어색하게 가방을 받자 그녀는 도와주는 게 싫지 않다고, 그는 불평 없이 매일 그녀를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내밉니다. 코우시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이고 그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반드시 입시 시험에 합격시키겠다고 다짐한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재빨리 공부할 공간을 마련하고 그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본다. 긴장감을 눈치챈 쿠로는 코우시의 무릎에 올라가 웅크리려 한다. 타카미네는 부드럽게 고양이를 부르고 쿠로는 순순히 그녀의 품에 안긴다. 그녀는 쿠로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속삭이고 코우시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계속 공부한다. 이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요약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